이번에 외국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어느 나라에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건지 잠깐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서부터 네. 8박 10일간 네네.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 처음 간 건데요. 군수 재임 기간에는 처음 가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간 이유는 진천을 널리 알리고 네네. 또 A국의 지자체와의 교류 확대, 네네. 그리고 진천 특산물인 생거진천 네. 쌀의 팔로 팔로 확대를 개척을 하고요. 또한 뉴질랜드나 호주가 관광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워낙 유명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평화 농다리가 핫플레이스로 부각되고 올해 대박이 났죠? 예, 관광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와 같이 초평호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소규모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맛이 좋은 생거진천 쌀에 대해서 팔로 확대에 대해서 교민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마침 네. 가갖고 호주 한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생거진천 쌀을 판매를 하고 또 생거진천 쌀을 활용해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났습니다. 비빔밥이요? 예. 그런데 줄이 한 20-30m 쭉 섰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네네네. 대박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건진천 쌀이 참 맛있고 품질이 좋다는 거 각인을 시켰고 그와 같은 걸 보고 앞으로 생건진천 쌀을 호주에 수출했을 당시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호주에는 한인 교민들이 한 14만 명 정도 있습니다. 14만 명이요? 예. 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이번 순방이 이제 좋은 성과로 좀 네.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초평호 일원의 방문객이 올 들어서만 벌써 100만 명이 예, 그렇습니다. 넘었다고요. 예, 저희도 생각지 못한 네네. 대박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서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네. 지난해 초평호 방문객이 32만 명입니다. 네, 그렇죠. 예. 벌써 3배가 32만 넘었고요. 명. 네.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15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온 관광객 수가 8월 말까지 100만 명인데 충청북도에서 초평호가 지난해 관광객 수로서는 9위였습니다. 구위요. 올해 네. 1위로 1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대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국 관광객 순위가 저희가 50위였습니다. 당연히. 50이요. 네. 그런데 45단계를 뛰어넘었고 5위로 핫한 네, 지역으로 네, 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난 요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초평호 관광객이 일어난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역 주민이라든가 국민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유와 네. 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산업 구조를 관광, 문화예술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네네. 생각을 했고요. 또 관광 산업이라는 게 사실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평호 지역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에서 황금알을 넣는 거의 네네네. 그리고 돈 버는 관광 산업으로 변신을 시키자. 이렇게 해갖고 네. 도하고 협조를 해서 네이크파크 네네. 르네상스와 연결해서 초평호의 변화와 혁신을 네. 추구했습니다. 네네네. 변화 혁신을 추구했는데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내자 해갖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종전에는 초평호를 횡단하는 하늘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초평호는 자연경관이 참 멋있습니다. 옆에 저수지 있어서 마음이 또 풍요해집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걸 관광객들이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네. 원웨이 네네. 길이 되고 사실 단순하고 또 두 번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저 한방향으로 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하면은 이것을 라운드 트립으로 순환할 수 있는 네네네.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네네. 그리고 그 트레킹 코스를 위해서는 횡단할 수 있는 다리를 네. 또 하나 놔야 됩니다. 근데 그 다리가 네네. 국내에서 출렁다리 중에서 탑이 없는, 가운데 탑이 없는 무주탑. 네. 그래서 300분 가장 긴 다리입니다. 긴 다리죠. 네. 그래갖고 이 긴 다리가 사람들한테 야, 여기 가장 큰 다리인데 이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출렁다리니까 스릴도 있고 여태까지 네네. 못 느꼈던 묘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주탑 교량을 한 100억 정도 들이는 것을 네. 주탑이 없는 출렁다리로 했고 60억 정도로 했습니다. 네네네. 나머지 한 40억 돈을 들여갖고 가장 좋은 길로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경관도 아름답고 올여름 여간 덥지 않았어요. 다 그늘길입니다. 아, 그늘길로요? 예. 그리고 요즘은 관광에 대해서 건강도 많이 생각합니다. 네네네. 황토 맨발길을 그렇죠. 무려 1.6km를 숲속 사이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광지 있는 거 처음 봤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관광지 다른 데는 거기 입장료를 받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러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돈 먹는 하마에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돈 버는 관광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들여갖고 푸드트럭, 네, 푸드트럭. 푸드존, 네. 그 다음에 미르 상공국 카페, 네.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량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네네.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청춘 가게가 있습니다. 청춘 가게요? 예. 네. 근데 거기서 파는 게 아이스크림, 컵라면, 뭐 커피 같은 걸 네네네.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종전에는 8월 한 달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났는데 무려 8천만 원 이상 팔렸습니다. 매출이요? 매출 부지근하죠. 2배 이상 늘었네요. 한 뭐 2.5배 이상 네네네.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푸드트럭이나 또는 카페도 상당한 한 번 오면 뭐 3천 명 이상씩 거기 사 먹을 정도로 대박이 난 겁니다. 네네. 근데 충청북도 관광 역사상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대박이 난 거는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닌가. 네네네. 이렇게 하고 네이크 지사님이 하는 네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1호 사업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네네. 사업이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대박이 예. 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2번, 3번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농다리를 포함한 우리 초평호 일원에 앞으로도 뭐 볼거리나 즐길거리 계속 더 갖춰 나갈 계획이시죠? 예, 그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한두 번 오면 거기 갔댄다는데 실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적은 돈을 들이면서 변화와 혁신을 네네. 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다른 관광지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광시설을 보완을 네.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초평저 수지가 용에 관한 전설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지역의 용길이, 용정리, 용국에 등 지명이 네네. 많은데 그래서 초평저 수지를 하늘에서 보면 청룡이 네, 청룡.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청룡에 대한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요. 네네. 또 초평호에 보면은 그 용국회라고 있습니다. 용국이에요. 네. 거기에서 소원을 비는 탑도 만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저기 하는 것은 이 우리 초평호가 청주 옆에 있습니다. 네네. 수도권에서도 1시간이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지방에 대해서는 밤을 이용해야 하는 관광지 개발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농다리에서 밤을 선사한다는 주제를 갖고 네네. 관광 사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럼 뭐냐? 네. 야간에 경관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 경관 조명을 즐길 수 있도록 농다리 폭포 네. 앞에 농다리 스테이션 카페라는 거를 카페. 네. 멋있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네네. 한번 오시면은 네네. 아주 만족할 겁니다. 그와 같이 보완을 하면서 농다리 새로운 명소를 만들면 밤에도 찾고 낮에도 그렇죠. 오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관광지의 컨셉은 젊은이들한테 네.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관광지에 저희들이 배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와 같은 관광지, 또 전국 최고의 포토존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네네. 지중해 연안 가면은 그 안락의지에 앉아서 바다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같은 모습도 꾸밀 겁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는 진천에서 함께 올 크리스마스부터요? 예, 그 주제를 네. 갖고 저희들이 농다리와 네. 초평호를 네. 일대 변화 혁신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밤에 야간 경관 조명을 멋지게 해놓으면 밤에 이제 야간 경관 조명도 보고 네. 뭐 밥도 사 먹고 또 1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효과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좀 해나가실 계획 같아요. 저기 농다리 폭포하면 메타 스퀘어 네. 그 길이 있습니다. 무지개 멋있어요. 네네네. 그때 야간 경관 조명을 하면서 젊은 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농다리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을 네. 마시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무지개 이제 네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데 그러시죠. 한번 오시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되는데. 예, 그래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천군의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6월 말에 통과가 됐네요. 예. 이게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3년 만인데요. 뭐 우리 군수님은 이제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전문가이신데 우선 이 철도가 왜 중요한지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야, 수도권 광역철도는 동탄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78.8km를 연결하는 2조 3천억 정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천 지역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철도가 네. 필요하다고 2016년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더 쉽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네네. 미리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네. 이래야지만 진천이 살고 충청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네. 해갖고 지도를 딱 보니까 그게 가장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게 청주와 진천을 지나는 게 가장 단거리고 있습니다. 경부선도 사실상 대전에서부터 천안 뺑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네. 특히 공항 이용 계획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부터 더 편리합니다. 네. 청주공항이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진천군 측면에서도 네. 지역 발전 측면에서 광해군 선수촌하고 혁신도시의 역사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럼 역사하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합니다. 그렇죠. 제2, 제3의 네.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네. 그리고 우리 진천구는 신수도권의 건민시대를 네. 여는 네. 자치단체로서 우리 충청북도 중북권 발전을 선도하는 그와 같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수도권 시대가 아니고 순수도권 시대를 여는 선도 역할을 충청북도가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철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은 수도권 광역철도가 개설이 되면 약 2만 3천 명의 신규 일자리와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조기에 좀 착공을 해야 될 텐데 이 이제 서명부 있지 않습니까? 네. 11만 명이 넘는 서명부인데 이게 진천뿐만 아니라 청주, 화성, 안성시까지 함께해서 이 받은 서명부를 지난 6월달에 국토부에 전달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조기 착공으로 해서 경기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청주시, 안성시, 화성시, 진천군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1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전달을 하니까 자기들도 관심을 가서 조기 착공할 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근데 지난 6월 말에 사정 타당성 용해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행스럽게 네네. BC가 0.7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철도에서 타당성 검토에서 0.7이면 상당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예비 타당성 신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에게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네. 이건 이제 처음 밝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2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도 6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예비 타당성 중에서 중요한 게 BC 부분입니다. 네네. BC. 지금은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또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C를 높여갖고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명부를 이제 국토부에 전달하실 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보도 사진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하고 손을 꼭 붙잡고 찍으셨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국토부에서 오랜 공직 기간을 해서 선지선열을 하면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차관들하고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께서 제가 선배입니다. 그러시겠죠. 교수님,
손을 꼭 잡고 째는 게 더 보기에 좋고 어필이 됩니다. 꼭 국토부 장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 장관님이 먼저요? 장관이 잡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장관 손을 잡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진천에 대한 매우 많은 애정을 혁신도시로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저 국토부에서 차관급인 행정주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하고라는 게 군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 사진. 근데 자세히 뭘 많이 보셨어요. 저 사진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까요? 이제 삼선 군수신데 이제 민선 8기도 벌써 이제 절반 이상 지났어요. 이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우선 진천 군민으로부터 삼선 군수로 선택을 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저한테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800여 공직자들과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을 일으킬 정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라는 것,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과거에 국토부에서 차관급인 고위공직자도 했고, 또 충북대학교에서도 지역개발 교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경력,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지역 발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진천군을 더 큰 발전, 새로운 진천으로 도약을 시키겠다 하는 청사진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8기 이제 앞으로 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년 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 재임 기간에요.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은 지금 각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무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분의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역 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인구입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진천구는 지난 17년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01개월 연속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기적을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제가 그동안 군수 8년을 하면서 그때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현재까지 43.8% 정도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진천군입니다. 또 17년 동안 인구가 증가를 한 것이 군단에서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500여 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청주시하고 우리 진천군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인구 증가를 계속해서 늘리고 특히 진천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포용 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처음으로 인구 정책과라는 새로운 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부서를 만드셨군요. 그래서 인구 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제도 개선은 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할 수 있도록 네네네. 더욱더 노력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건 사실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한 거죠. 제가 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네. 일본은 23년 인구가 증가한 네. 지방이 있습니다. 23년이요? 예. 네. 일본의 그 가장 큰 적인데요. 근데 거기가 도대체 23년 동안 어떻게 인구가 증가를 했느냐.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지자체는 아주 포토존을 다양하게 만들었답니다. 그걸로 지역 경제를 이끌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구가 17년 동안 증가되는 게 진천 발전을 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인구 증가뿐 아니라 이제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 진천군의 위상이 잘 나타나거든요. 네. 제가 보면 이제 1인당 JRDP, 뭐 고용률, 평균 급여 증가율 이게 전부 다 이제 최상위권인데 네. 전국 이런 지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나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자, 어떤 비결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 최고의 복지가 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진천군이라는 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전국 82개 시군 중에 면적 순으로는 네. 73등입니다. 아래에서 꼬치에서 10번째로 작습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인구는 10위 안에 있습니다. 인구는 12안이고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구 10위 안에 있는 지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성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일부 요인을 위해서 진천 지역을 발전을 시켰다. 투자 유치에 전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 무려 13조 원의 투자를 했죠.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는 거는 바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저희들은 난개발 방지에서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들어온 투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진천 지역에 정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천 지역에서 돈 벌어갖고 외부에 살아오면 아무 되죠. 저기 소득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천 지역에 이 사람을 정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거단지라든가 주택 공급을 다양하게 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주 여건. 네. 예. 네. 그렇게 하면 인구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와 같은 것이 지역의 재투자로 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일자리가 느는데 저희들은 대기업이나 또 양질의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급여가 네. 전국에서 상위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6년에 제가 있을 때는 그 노동자들 평균 급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근로자들이. 네네. 근데 연봉이요. 그런데 그동안 900만 원을 들어서 현재는 3,700만 원 정도. 3,700만 원이요. 그래갖고 이 평균 노임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고 또 증가율은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게 지역의 생산 규모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GRD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총생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인구로 나는 1인당 GRDP가 무려 9천만 원을 넣습니다. 9천만 원이요. 네, 9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어떤 거냐? 충북 평균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배 이상으로 GRDP가 높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가장 발달된 네네. 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갖고 약간 조속한 시일 내에 진천군이 진천시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3기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은 재임 기간이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진천 군수로서는요. 예. 이 기간 동안 꼭 마무리하고 싶은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진천구는 예형적으로 물질적 발전 성장은 많이 돼 있습니다. 아까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GDP가 9천만 원의 정도가 넘을 정도로 네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투자 유치, 일자리 증가, 인구 증가, 정주환경 개선, 재투자 등 선순환적 경제 구조가 네. 지금 확립이 돼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경제적 과실이 네. 국민들한테 들어가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제가 지역발전 3.0 시대다. 예적 성장을 내적, 질적 성장과 병행을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 남은 2년 네. 기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네. 같이 내적, 질적 성장에 치중을 할 건데요. 제가 군수가 처음 된 민선 6기는 제가 지역 발전 1.0 시대로 얘기를 1.0. 했습니다. 네. 예. 그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하자. 사실 기반이 구축이 됐습니다. 네. 기반 구축. 그다음 민선 7기는 지역 발전 2.0 시기입니다. 네. 구축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서 진천군을 활목할만하게 성장을 시키자. 네.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현재 남은 2년 기간 동안은 경제적 과실을 주민들한테 전하면서 아까 농다리 초평호 관광지 전국의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듯이 이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리겠다. 네. 근데 농다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주민들이 네. 너무나 그걸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떻게 진천이 네. 음식점에서 번호표를 받으면서 전시 식사를 네. 하느냐. 네.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놀라셨겠네요. 놀랐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저도 아침에 간혹 가는데요. 황토 맨발 숲길이 있습니다. 네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청주나 수원 같은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기간을 지역발전 3.0 시대로 해갖고 우리가 도시개발,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관광, 체육 분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 분단에서 진천하면은 거기 최고야 가서 다 배워야 되겠어 네. 할 정도로 정립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진천발전 4.0은 어느 분이 하실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제 이후에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훌륭한 군수를 역량 있고 실력 있고 지역에서 신뢰를 받는 인사를 군수로 선정을 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 국민들은 상당히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천이 하면은 뭔가 다르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금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네네. 지사님이 개막식 끝나고 나서 딱 했더니 유니버드시아 대회보다 훨씬 낫게 개막식을 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규모보다 더 잘했느냐. 네네네. 사람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농다리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자랑스러운 것처럼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용률이. 고용률인데 제가 금년 6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생된 고용률이 고용 72.9%입니다. 고용률이요? 예. 네. 그런데 전국에 5만 이상 시군이 네. 79개가 있습니다. 79개요. 네, 네. 뭐 잘 들어보십시오. 진천군이 5만 이상 시군 중에서 고용률이 1등입니다. 네, 1위. 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네. 얼마느냐 하면은 그것도 1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년 동안 있으면서 일자리가 무려 2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인구는 2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군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옛날보다는 상점벽해 네.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면서 진천군이 아닌 외지에서 많이 외지에서 유입됐다는 많이 얘기네요. 온 거죠. 네. 외주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진천시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진천읍을 5만 이상 네. 도시로 네.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어 하는 의미를 갖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예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무려 3만 3천 명입니다. 아, 외지에서 진천으로 출퇴근하시는 예. 분이? 네. 그런데 예제 출퇴근하는 사람 3만 3천 명인데 이 사람들만 붙들어 두면은 그렇죠. 진천읍은 현재 인구가 3만인데 금방 5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임기 동안에 네. 만 세대 넘는 주택을 공급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려고. 아, 임기 내에 예, 공부하신다고요? 그래갖고 네. 현재까지는 아파트 분양하는 게 다 네. 그 분양이 완료가 네.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석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도시개발도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이제 다른 지역도 택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구는 조만간에 시로 승격을 하지 않을까 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진천시 승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뭐 지역에 뭐 늘 있었던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음성군과의 통합시 추진이란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네.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네, 네, 네. 이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진천 음성 통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저는 네, 네. 현재 대한민국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경상도 메가시티, 충청도 메가시티. 네. 광역권의 어떤 그렇죠, 소광역권. 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 자립적, 내생적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진천 음성이 통합이 될 경우는 일단 규모는 무지 커집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청주, 진천 음성입니다. 네, 네. 그러면 두 개 지역이 통합이 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경제 성장 거점이 중부권 지역으로 네. 이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천 의성의 더 큰 발전, 또 충청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음성 진천이 통합이 돼갖고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음성이나 진천은 서로 다 오래된 지역입니다. 문화와 역사와 주민들의 의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겠죠. 이와 같은 문제로 네.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네네. 신중하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 공감대를 높이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진천음성 통합의 전 단계로 혁신도시에 진천음성을 나누는 행정 통합을 현재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나 편리한 점을 많이 선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죠. 이거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치단체를 통합한다는 건 뭐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고요.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를 이제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게 되고 진천음성 통합시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것이 언제쯤에 어떤 방법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우리가 청주 청원 사례를 보듯이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한 20년 걸렸죠. 예, 네. 우리도 아주 그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게 오래 전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와 같은 확산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 확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추진위원회가 주체돼야 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됩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네, 민간에서 해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갈등도 해소하고 반대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마찰을 해소하면서 그렇죠. 네.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음성이나 진천에서 민간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통합을 하려면은 유권자의 50분의 1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지 일단 추진이 됩니다. 50분의 1이요. 예, 그래서 민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갖고 아마 조만간 이와 같은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 지역의 발전, 우리 충북의 중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어떤 뭐 그 관주도로 하기보다는 예, 민간에서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할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군수님의 다음 직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선이시라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 진천군수로는 출마를 하지 못하시죠. 네. 아직은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군수를 임기를 마치신 후에는 어떤 활동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상당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같은 질문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진천 군민으로부터 3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또 지역민으로부터 제 임기까지 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하고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 수확을 많이 거둘수록 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많이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진천 지역의 발전, 충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진천군의 성장을 또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이끄는 것이 더욱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것을 완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분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현직에 계시니까 이제 현재 본분에 이제 충실하시겠다는 예, 말씀이신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군수님이 이제 소속하고 계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를 얘기할 때 늘 지역에서는 군수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고명이 된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사는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공직을
받기 전에 늘 생각, 내가 그 직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못 합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벼슬은 다 추구하더라도 지방 수령 자리는 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지방 수령 자리는 상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부, 행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충북지사는 현 지사님들 아주 잘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이 진천구처럼 조그맣니다. 전국 광역 17개 자치단체에서 진천군하고 형국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충북 지역의 발전,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이 그걸 하시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언제든지 충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돕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으신 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좀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긴 시간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진천 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160년 충북도민과 진천 군민 여러분, MBC 애청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진천 지역의 현황, 발전 내용 그리고 저에 대한 개인적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도전 매우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과 진천군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더욱더 발전을 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군정 임기 동안에 충청북도의 발전과 또한 진천의 성장,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매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보람차고 건강하신 나날을 가지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